이런 얘기 했는데, 교수님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당선만 시켜놓고 발 빼고 그냥 멀리서 있으시려고 했습니까?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면 나도 이 정부에 뭔가 일조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기여를 할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. 제가 뭐 그런 질문을 선거 전이나 뭐나 좀 받았는데, 저는 그 당시 제가 일관성 있게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. 그냥 흐름에 맡기겠다. 아, 물 흐르는 대로 거기서 가겠다. 뭐 제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뭐 소식과 진력을 다할 것이고, 뭐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죠. 네. 그러나 뭐 저는 분명하게 가서 괜히 뭐 자리나 앉아 있고 그야말로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들어간 후부터 다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? 많죠. 자기 말했던 거 하다가 정보 들어가 나와서는 180도 바뀌는 거. 그렇죠. 저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내가 가서 봉사할 뜻이 있었는데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죠. 네. 글쎄 모르겠어요. 그렇게 외부에서 보는 게 사실은 그런데 좀 뭐 요청도 하고 네,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김종인 이런 거 전 수석이나 네. 그다음에 뭐 경제를 많이 도왔던 김광도 교수나 네. 그렇죠. 네, 그다음에 안대희 네. 전 대법관이나 거기도 1등 공신이죠. 네, 좀 상당히 좀 많은 국민들이 지명도를 있는 분들이죠. 네.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정권에서 좀 안 보이고 다 토사구팽당했다 뭐 이런 뭐 이야기가 그런 있죠. 말도 있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요. 이렇게 돼서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이런 질문도 한 사람이 있어요. 어떤 대통령을 뽑을 때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주변 사람을 보고 뽑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바뀌어버리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,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. 지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.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 주변에 있는 안대희, 뭐 그런 사람들을 김종인, 같이 보고 가는 그런 게 이상돈, 있죠. 김광두 이런 분들의 모습들을 다 보면서 소신 발언들 보면서 뽑는 건데 이 사람들을 다 토사구팽해버리면 이게 뭐냐? 사람을 바꿔버리면 이게 뭐냐?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.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사람이 있길래 그건 내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. 네. 아니 근데 청와대에서 진짜 이런 자리 맡아주십시오 이런 거 한 번도 못 받았습니까?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네. 있습니까 없습니까?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. 지금 김종인 의원도 사실상 토사구팽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? 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그 당시 이제 50 인물 몇 분이 말씀하신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그렇게 심한 얘기죠. 심하게 쓰이더라고. 그렇게 썩 좋은 쓰고 버린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?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. 그건 뭐 저는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저는 뭐니 해도 저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걱정하지 않습니다. 제가 느낌상으로는 안 부르신 것 같아요. 네, 전 뭘 해도 앞으로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니까. 네, 안 불러도 된다. 책 읽고, 책 쓰고, 그래도 저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. 큰 관계 없습니다. 나는 정말 필요로 하면 내가 봉사할 마음이 있었는데, 좀 서운함도 있지, 아무래도.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비대위원들 가끔 보이십니까? 이렇게 많이 김종인 위원장. 전혀 안 보입니까? 김종인 위원장 이번에 탈당하는 거 보면서 어땠습니까? 저는 그런 얘기를 마음이 이해 갔습니까? 미리 딴 사람 통해서 좀 들었어요. 그렇습니까? 그래서 어차피 김종인 위원께서는 당적을 그렇게 썩 좋아하셨던 것은 아니에요. 네. 경선 캠프 때 당원 당규 때문에 입당을 하셨던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시간이 많이 흐르시면 나중에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또 재밌는 이야기 하셨어요. 안철수 의원의 높은 지지도는 수수께끼다. 그건 전부터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했죠. 그리고 저는 많은 우리 쪽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의 상대방은 안철수가 될 가능성이 많고, 안철수가 힘든 싸움이다 하고,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문재인 후보가 되면 쉬울 것이다. 근데 저는 2012년 총선 그때부터 안철수 후보는 후보가 안 될 것이다.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돼도 쉽지 않다고 제가 예언을 했네요. 2012년 5년에 나와 책에도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. 안철수는 안철수 후보가 아닐 것이다. 왜 그랬습니까? 이유는 딱 한두 가지죠. 안철수
개인에 대한 어떤 지지 그것보다는 양당의 두 개 정당에 대한 환멸이 안철수 현상을 가져온 것이고, 그렇죠. 그 민주당이 현재 좀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지만은 그래도 민주당은 뿌리를 볼 것 같으면은 뿌리가 깊은 나무 아닙니까? 그럼요. 네. 뿌리가 깊은 나무죠. 아주 깊은 나무. 네, 이 회사 그 창업장인 김성수 선생 한민당부터 네. 이름은 많이 바뀌었지만 연연하게 가져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못 내는 일은 저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. 뭐 네. 그런 그 두 가지입니다. 네. 네.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일단 잠깐 뵌 적도 있는데요. 네. 제가 뭐 책도 읽었겠지만은 그 본인이 어떤 이런 큰 일을 준비했다고 보다는 우리 사회가 벼랑간 좀 그 사람을 부른 게 아닌가 하는. 정확한 지적이죠. 네, 부른 게 아닌가 싶어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요청한 거죠. 네,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걸 이렇게 수용해서 실천하기는 좀 역량이 좀, 부족하다. 네,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. 네. 네, 그것은 그분이 무슨 뭐 나름대로 책도 많이 읽었다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의사하고 뭐 컴퓨터 엔지니어고 하는 네. 이런 그 사업가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에 좀 스스로 한계가 있지 않나 합니다. 네.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이. 네, 네.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한테 예를 들어 좀 도와달라. 네.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부족하니까, 역량이 부족하니 교수님 보고 좀 도와달라 그러면 김종인 의원은 뭐 두쪽 나도 나는 거기 안 가겠다는데 우리 의원님은 저는 그럴 일 없습니다. 네. 저도 뭐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. 네. 두쪽 나도 거기 갈 일 없어요. 갈 일 없어요. 부탁을 해도. 뭐 그럴 일도 없고 저는 네.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네. 똑같으신 거네요. 아니 뭐 그거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겠는데 김정인 박사님은 네. 뭐 저는 뭐 제가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의원이 이제 원내는 진입했지만은 네.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어떤 이렇게 제3당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. 네. 제3당으로 네, 독자적으로 성공하기는 좀 어렵다고. 어렵다. 왜냐하면 김종필, 이회창 같은 분도 충남이라는 지역에 근거해서 미니 정당을 임기 한두 번 하고 안 됐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것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. 지역 기반이 없기 때문에. 네, 뭐 지역 기반이 있으면 이제 15석, 20석 단순히 할 수 있겠지만은 네. 좀 그게 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독자적으로 제3당을 구축하기는 안철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. 네, 어쩌면 지난번 작년 4.12 총선 때 어떤 당을 만들어서 했으면은 그 네. 당시 좀 비례해서 몇 석을 좀 네. 나왔을 수는 있었겠죠. 근데 네. 그것을 그냥 보내버렸죠. 네, 안철수 독자적 제3당으로 되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. 네,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미 시간이 늦었다. 지난번에 당을 만들었으면 이번에 몇 4.12 총선 때 했었으면은 그러면 한일이 두 쪽이 나도 새누리당이 과반을 못했죠.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때 새누리당이 과반 150이 했으니까 네. 안철수당이 7, 8석은 비례하고 있으면 했죠. 네. 그러면 완전히 굉장히 그렇게 티핑 포인트 완전히 결정적인 그렇죠. 순간에 쏙 누를 수 있는 그런 지렛대 그렇죠. 가질 수 자기가 선택권을 갖죠. 선택권이 네. 있죠. 네. 결정적인 힘을 갖는 거죠. 그렇죠. 네. 근데 그걸 놓쳐버렸죠. 그 기회를 안철수 네. 씨가 놓쳤다. 그걸 좀 걱정했습니다. 혹시 그럴까봐. 혹시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 걱정한 것도 후회되시죠? 별 그런 건 없어요. 그런 건 없습니까? 네,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글쎄 모르겠어요. 어떻게 됐을까. 또 세상이 바뀔 수 있죠. 네. 그렇게 되면은 좀 지금 같은 여야 대치 같은 것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. 네. 과반수가 안 되니까. 네. 지금 그 청년 비례대표들 막 돌출 발언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? 40대에. 네.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? 어르신으로 이렇게 볼 때.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기에는 조금 내공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네. 몇몇 사람이 지난번에 좀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입을 했고 그래서 좀 그런 바람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국회의원 이 30대 못하라는 부분은 없어요. 그럼요. 네, 20대 때 YS가 그런데 30대 국회의원 되는 것은 난 충분히 가능하고 바람직합니다. 그러나
그걸 좀 자기가 좀 쌓아서 네. 유권자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. 네.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. 30대로서 건전한 이야기들을 네. 아주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죠. 박근혜 정부 이대로 4년 가겠나? 이대로 4년 갈 수 있나? 이제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과제,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지 말씀. 네,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그 공공분야 개혁이 네.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거는 공약에는 나온 사항이 아니지만은 네. 사실 이 공공분야 개혁 같은 거 이런 거 공공부처 같은 거 당시 야당이든 민주당이 주장을 했었어야 돼요. 네. 민주당이 조용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죠. 민주당이 지난번 대선 때 실수한 겁니다. 그거.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공분야 개혁 얘기 안 한 거 민주당이 실수한 거죠. 거기서 맨날 복지 얘기하다가 얘기하고 중요한 걸 놓쳤다. 그걸 놓친 거죠. 거기에 네. 대해서는 이제 우리 쪽에서 무슨 대응을 했었겠죠. 네. 하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그게 중요하고 우리 네. 경제가 좀 추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또 뭐 실업이니 뭐 경제 자체가 나쁘죠. 개인 부채까지 많고. 네. 우리나라 공공부채와 개인 부채를 다 합치면은 국민 총 생산량 250%라고 해서 네. 굉장히 미국과 같은 수준이라서 하지만 미국은 큰 나라고 자원이 있는 나라고 네.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? 네.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혁을 해야 되고요. 또 하나는 결국은 많은 경우에 국민 세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분야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현 정권이 좀 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만 됩니다. 네. 그래야만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? 네. 예를 들면 수자항공사 같은 경우에 그 회사에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부채 못 갚습니다. 네. 결국에 국민 세금으로 갚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게 돼 있어요. 네. 그러면 국민들이 세금 더 내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? 네.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죠. 네. 그런 거 대통령이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. 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정권이 두 정권을 같이 싸잡아서 심판할 수 있습니다. 네. 공공분야 개혁을 빨리 네. 2년 차부터는 해야 된다. 지금 덕담도 한번 해주세요. 박근혜 정부에게. 글쎄요, 요새 뭐 시간 여유가 없어서, 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덕담 떠나서, 그런 게 시급하고, 저는 대통령이 2012년 1년 동안에 국민들한테 전달했던 많은 메시지, 그런 것을 좀, 그야말로 최대한 지키셔야 한다고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.